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2월 9일 화요일 장이 마감을 했고요. 내일 모레부터 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내일까지만 장이 열리고 한 주를 또 쉬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전에 장중에는 반등을 보여주면서 양봉을 뽑아주다가 오후에 가면서 장이 조금 무너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연휴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연휴에 따른 시세 차익이라든지 또 한동안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항상 지켜와 보면은 연휴를 앞두고 나서는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그런 연출을 자주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084포인트로 마감하면서 0.21%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957포인트로 마감하면서 0.30%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지수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죠. 코스피 상승하는 종목 362개, 하락한 종목 474개, 코스닥은 상승한 종목 525개, 하락하는 종목이 773개로 많은 종목들이 파란색으로 음봉을 좀 보여주었고, 오늘 수급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쪽에서 대략 한 2200억가량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지금 기관 쪽에서 어제부터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또 오늘 이렇게 3465억 원이나 큰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이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빠져나갈 때쯤이면 한 번 더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휘청거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에서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1.2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뭐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항상 주가가 끝까지 올라가고 가장 크게 분출을 한 다음에 하락을 할 때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급락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패턴이 많이 보여졌는데 앞으로는 어떤 패턴이 이루어질지 한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테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테마로는 가상화폐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관련으로 인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테슬라 쪽에서 앨런 머스크라고 테슬라 창업자가 비트코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화를 좀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한 테슬라 차량을 추후에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좀 이렇게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 같은 코인 관련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가 뭐 1비트코인에 5천만원 이렇게까지 치솟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과거에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벌었다가 또 급락이 나오면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던 걸로 아는데 결국에 비트코인도 존버를 하면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은 또 큰 수익을 봤을 것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관련주로 위지트라든지 우기투, 비덴트, SGA, SBI 인베스트먼트 등 관련한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뭐 일부 종목은 상한가에 올라가면서 뭐 위지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반도체 관련주는 뭐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종목인데 간밤에 미국 쪽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뭐 업황 개선 기대감 등에 대한 뭐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DB 하이텍이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DNF 등이 좀 올랐는데
대형주는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다가 후반이 가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DNF 같은 경우는 상승폭은 약간 반납하더라도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반도체 관련주 종목들도 오늘 주가가 일부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이 일부 나왔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애플과의 그 애플카 제작에 협업이 좀 무산이 된 것인지 뭐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 회사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 뭐 요런 기사를 좀 내면서 주가가 굉장히 단기적인 악재로 터지면서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단기 급락에 나왔던 부분에서 저가의 매수의 힘에 유입해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일단 현대차, 뭐 기아차, 현대위아, 뭐 현대글로비스 뭐 관련한 자동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위치에서 일부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면은 한 번 더 주가가 2단계 밑으로 떨어졌을 때 굉장히 큰 손실폭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염두하셔가지고 절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무리하게 매수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뭐 만도라든지 한원시스템, 현대차, 뭐 현대위아 등이 일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DNF라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우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방막 재료를 부품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터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거래량이 190만 주에 거래 대금은 대략 한 500억 가량 터지면서 시장에서 돈이 이쪽으로 좀 몰렸는데요. 일단 DNF 자체의 주가로 먼저 봤을 때 주가의 위치가 절대 좀 낮은 부분은 아니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요. 지금 가장 고점으로 보였던 자리가 여기 이제 29,750원, 대략 한 3만원 정도 자리로 보이는데, 기존의 고점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고선 종가로 조금 마감을 했는데, 종가는 18.82%로 마감을 했고 장중에 23%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윗꼬리로 조금 달았는데요. 어쨌든 뭐 오늘 이게 돈이 500억 가량 몰리고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내일 아무래도 내일 하루 이틀 뭐 설 연휴가 끝나서 조금 주가가 조정이 나올지 한번 추세를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여기 지금 26,000원짜리가 직전 어깨 자리였던 그런 부분인데, 이 어깨 자리를 오늘 이렇게 돌파를 좀 해줬어요. 일단 돌파를 해줬는데, 종목이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좀 높잖아요. 지금 완전 바닥 구간인 저점에서부터 현재 주가의 상승폭이 350%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매수를 하기보다 소액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요 양봉을 기준봉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하되 이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는 경우 전량 손절 처리하는 부분으로 DNF를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주가가 현재 높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DNF의 기업 개요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지금 PBR이 2.53배, 퍼가 110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현대 주가의 위치가 기업의 가치보다는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주주 현황이 대략 27% 정도 대주주 현황을 갖고 있는데, 뭐 밑에 보시면 5%까지 합하면은 30%가 조금 넘는 물량을 대주주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는 2001년에 설립이 되었고 반도체의 방막 재료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출액은 시가총액은 2,459억 원이고요. 연간 매출액은 500억, 2020년에는 964억이 예상이 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실적 발표가 이제 곧 하게 될 텐데 실적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무난하게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유보율도 1900%에 부채 비율 40%가 뭐 없기 때문에 현재 재무 상황으로 봤을 때 DNF가 뭐 우려가 되는 사항은
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탄탄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우량한 회사로 보여지고요. 재무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동안 수익도 잘 내고 있으면서 매출액,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1, 2, 3분기 합해 보면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4분기 실적 나오면서 연간 실적이 나올 때도 좋은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공시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일단 일봉상에서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오늘 대략 한 26,000원 정도 자리를 어깨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 모습이 좀 눈에 띄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이렇게 주가의 추세나 흐름을 봤을 때 직전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 네, 여기 29,000원 정도 대략 한 3만원짜리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너무 무리하게 매수를 하기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없어요. 여기 한번 터치해주고서 주가가 여기서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도 고점을 터치 한번 해주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반등이 강하게 나올 만한 의미 있는 자리는 여기 이제 선을 그어볼 수가 있는데 대략 한 22,000원에서 2만원 사이, 네, 요 자리가 좀 장기적이나 중장기적으로 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점으로 보여집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 막바로 뭐 직전 어깨 자리인 26,000원에 왔을 때 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올 때 오늘의 고점 자리인 여기 28,200원, 네, 여기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네, 요 구간을 먹으려고 단타로 들어가면 되실 것 같고요. 단타를 들어가기보다 스윙이나 조금 이렇게 한두 달 수익 매매로 가져가실 분들은 조금 주가가 떨어질 때 22,000원 정도, 22,500원 정도 터치를 해주는 방향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눌림을 주면서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수익 누리시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DNF의 오늘 주가의 흐름을 분봉상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 26,500원 자리에 저항을 맞고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네, 이 자리를 다시 돌파했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죠. 25,500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주가가 튀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DNF의 단기적인 매매 자리는 26,500원에서 25,600원, 네, 요 사이가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내일 DNF라는 종목의 주가의 흐름이나 추세를 좀 잘 보시고요. 내일 이후에 뭐 설 연휴가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26,500원이나 25,500원 정도 요 자리를 한번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에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네, 여기 27,500원 자리, 네, 요 자리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DNF라는 종목 단기적인 전략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NF의 매매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 보면요. 일단 주가의 위치가 다소 높기 때문에 손절을 꼭 생각을 하시고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밑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뭐 크게 급락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부 60일선까지 밀리던가 아니면 그 밑에 일봉상의 지지선인 19,6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실을 끌고 내려가지 말고 손절에 대한 부분을 일부 4에서 5% 정도 손절을 생각을 하고 네,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매수적으로 봤을 때 분봉상에서 보이는 매수 타점이 26,500원에서 25,600원 사이니까 그 자리에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고 매도가 되는 자리는 27,500원에 전량 매도 처리하면서 단기적으로만 짧게 수익 보시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19,000원에서 17,000원짜리까지 내려오는 것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서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일단 최근에 시장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좀 저는 하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한다라고 봤을 때 말씀드렸던 매수 자리들을 한번 참고하시고 네, 저희 영상 보시고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위지트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분봉상에서 보시면 9시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강한 상한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 시작하면서 바로 20% 이상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위지트 같은 경우는 오늘 테슬라 관련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테슬라발 비트코인 때문에 신고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테슬라에서 1조 7천억 원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성장성이나 기대감, 가능성들을 한층 높여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 지금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에 5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과거를 봤을 때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 위지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좀 없어요. 하지만 위지트의 자회사인 T-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8%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이 빗썸 코리아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좀 있어요. 뭐 빗썸이라든지 업비트라든지 다양한 플랫폼들이 여러 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빗썸이라는 플랫폼이 비트코인 플랫폼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대장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빗썸에 대한 코리아 지분을 8%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지트가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봉 차트 보시면 굉장히 좀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또 급락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엄청 여러 번 달았다가 또 여기서 또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끝까지 버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후행성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차트를 흔드는 이런 행위가 실제로 내가 이제 금액을 여기다가 투여를 해서 버티고 있으면 정말 버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25%까지 갔다가 저가가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또 종가 기준으로 4%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그 등락폭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도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지만 또 내일 어떻게 하한가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일단 너무 고점에서 크게 무리하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일단 제가 위지트를 선택했던 이유는 오늘 분봉상에서 좀 흐름이 굉장히 강한 모습에 돈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좀 상당 부분 많이 터지면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1억만 주에다가 거래 대금이 1890억이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시장에서 돈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몰렸다는 소리는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단타를 칠 때도 물론 이런 자리가 좀 높기는 하지만 1, 2% 짧게 단타를 치고 나오는 종목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강하게 시세가 몰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단타를 치셔야만 소위 말하는 물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한번 슈팅을 주면서 탈출할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스캘핑이나 단타를 하실 분들은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가상화폐 관련주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위지트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지트의 기업 개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PBR은 1.57에 허가 36.79로 나와 있고요. 현재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는 다소 높게 올라가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대주주 현황으로는 JSI 코리아에서 12.19, IG비전에서 7%에서 대략 한 19% 정도, 버퍼 잡고 한 20% 정도가 대주주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동사는 계측 기기 및 제조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방비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회사예요. 시가총액은 1313억 원, 연간 매출액이 400억에서 300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났는데, 2020년에도 그렇게 실적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10억, 2분기에 마이너스 1억, 3분기에 1억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1분기에 마이너스 10억을 냈기 때문에
흑자를 낸다라고 하면 뭐 1, 2억 정도 수준 아니면은 적자를 유지하거나 뭐 실적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테슬라 관련으로 비트코인 테마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내 유보율 이게 뭐 100%도 안 되죠. 부채 비율이 없다는 것이 그나마 안전적이긴 한데 지금 사내 유보율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나 뭐 유보율도 없고 돈이 많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뭔가 주식으로 관련한 이슈가 나올 만한 그런 회사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자본금 변동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물론 이제 회사의 그 빚이 얼마나 있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재무 상황을 조금 더 보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종목들을 간략하게 보기 때문에, 기업의 개요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단타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크게 리스크가 있는 종목인가 아니면은 뭐 크게 지장이 없는 종목인가 이렇게 간단히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주식으로 좀 장난질을 치는 그런 회사를 선별해 보시려면은 여기 자본금 변동 내역을 보시면서 이렇게 시비전환이나 뭐 유상증자 뭐 BW 행사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되는 회사인지 아닌지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추후에도 이렇게 시비전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렇게만 좀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회사에서 빚이 얼마가 있고 상환해야 되는 돈이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꼼꼼하게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많은 종목들을 보기에는 좀 어려워가지고 저는 이제 기업 개요를 간단하게 봤을 때 어떤 회사인지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뭘 만드는 회사인지는 먼저 파악을 좀 해봐야 되니까 이제 여기 스냅샷에서 보셔가지고 기업에 대한 소개를 보시면 이렇게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 종목인지 한번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PBR과 펄을 보시고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연간 매출액을 보면서 연간 매출액이 점점 늘고 있는지 영업이익은 잘 내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기업 개요를 안 보시더라도 이렇게 재무추이라고 검색해서 보시면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사내 유보율, 부채율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회사에 뭘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지 영업이익은 잘 내고 있는지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지 그리고 부채가 많은지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지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변동 내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간략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보시고 나서 이후에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상패를 맞거나 뭐 유상증자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100%는 아니지만 일부 약간 좀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실 일봉상으로 와서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아마 장 초반에 9시에서 뭐 9시 30분 이전에 장 초반에 아마 갭을 띄울 거예요. 오늘 상한가 올라왔으니까 갭을 띄울 텐데 시가 후 눌림에 한번 들어가 볼만 하고요. 만약에 내일 갭을 띄우지 못하고 음봉으로 떨어진다. 주가가 음봉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1830원에서 대략 한 1790원 정도 자리 네, 요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위지트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고 상한가도 장 초반에 상한가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일 분명히 시가 갭을 띄우고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도 무조건 시장가에 막바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시가 이후에 눌림을 주는 자리까지 한번 5에서 10분 정도를 살짝 지켜보세요. 그러면서 시가 후 눌림이 딱 발생을 되면 그 시가 후 눌림에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고 양봉으로 돌았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 후 눌림에 매수를 하든지 만약에 내일 시가 갭을 띄우지 못하고 음봉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여기 분봉상에서 보시는 이 자리가 보이시죠?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다가 상이 풀렸을 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려줬던 자리 네, 그 자리가 1830원에서 대략 한 1790원 정도 자리가 되니까 그런 자리에서 한번 음봉 매매가 나오는 경우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위지트 내일 장 초반에 바짝
스캘핑이나 뭐 단타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한 뉴스가 악재 뉴스가 나오지 않는 경우, 뭐 일단 비트코인 뉴스가 뭐 좋은 뉴스도 나오고 악재 뉴스도 나오지만 굉장히 급등락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위지트 같은 경우는 내일 장 초반에 매수 매도를 다 끝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버나잇으로 홀딩 하다 보면은 다음날 뉴스 맞고 바로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위지트를 혹시라도 내일 공략하실 분들은 내일 장 초반에 매수와 매도를 모두 마무리하자.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지트 오늘 가상화폐 관련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의 영상 보시고 주식 투자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동양 에스텍이라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한 주당 한 주 무상증자 배정을 한다고 결정이 나면서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뉴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한 주당 한 주의 배정으로 무상증자 결정이 났고요. 지금 상장 예정은 3월 22일 날 상장이 되고 기준일은 2월 2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2거래일 정도 되니까 25일 2일 전에 매수를 해야만 조건이 되겠죠. 날짜로 본다라고 하면은 2월 21일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동양에스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생산하는 제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건설 폐기물 처리업, 강구조물 공사업, 금속 절삭 기계 제조업, 지정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일봉상에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의미 있는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서 동양 에스텍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3,900원 정도 자리, 요 자리가 직전에 저항 자리였는데 저항 자리를 강한 양봉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눌리는 종목이 조정을 주는 단계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두 군데 정도의 선을 한번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한번 들어갔다가 상이 풀리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분봉상의 차트로 봤을 때는 명백한 뭐 B급이나 C급 정도의 상한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요 자리 대략 한 4,400원 정도 자리가 되겠고 그리고 그 밑에 자리 3,930원 정도 자리가 되겠는데 요 자리를 1차와 2차의 분할로 나눠 가지고 매수의 관점으로 타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양 에스텍 그럼 기업 개요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PBR은 0.7, 퍼가 18.64로 봐서 현재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의 위치는 뭐 다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적정 수준이나 소폭 저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주주로는 뭐 조남욱 외 3인이 54%의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자사주 3% 해서 대략 한 57% 정도의 대주주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는 1981년에 설립이 됐고 철강 제품 제조 판매 목적으로 주식회사 동양철강으로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동양에스텍으로 상용을 변경하면서 포스코의 가공센터로서 포스코가 생산하는 제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밑에 4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4개 계열사는 이런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가총액은 364억 원으로 굉장히 소형주에 속하고요. 연간 매출액은 지금 보시면은 2천억가량 매출액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낮게 평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매출액 2천억 원에다가 영업이익 대략 한 30억 정도 내고 있는데 2020년 작년에도 매출액을 대략 한 30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958%에 부채 비율 135%, 사내 유보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채가 그렇게 부담되는 수치는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발행 주식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별로 없어 보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자본금 변동 내역 이렇게 보시면은요, 2004년 이후로 자본금 변동에 대한 부분은 전혀 노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자본금 변동 내역에 대한 부분에서 유상증자나 시비발행, BW 행사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이렇게 돌아가서 오늘 일봉상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면서 무상증자 관련 뉴스가 났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할당하려고 하는 2월 25일, 주가를 매수하는 2월 21일까지 2월 25일이면 2월 23일이 되겠네요. 네, 정정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1월달 달력을 봐가지고 2월 25일까지 매수면은 2월 23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월 23일까지는 주가의 흐름이 변동성이 약간 있을 것 같아요. 무상증자가 확정이 되고 나서는 주가가 좀 밑으로 많이 빠지겠지만 일단 무상증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623만 주, 거래대금이 280억가량 터지면서 시장에서 돈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주가가 위아래로 충분히 매수에 대한 관점을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봉상에서 보이는 여기 1차와 2차 매수 부분적으로 나누시고 만약에 3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4,180원짜리까지 이렇게 줄을 그어서 3분할로 매수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한 방에 매수를 하기보다 이렇게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 어쨌든 한 주당 무상증자에 대한 뉴스가 좀 있으니까 그 뉴스발로 막바로 주가가 밑으로 꼬꾸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자리들 이렇게 과거의 고점 자리였던 여기 5,1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도 윗꼬리를 달고 있고 2차례 윗꼬리를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5,130원 정도 자리를 터치를 이렇게 해주면서 2차적인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동양 S택에서 분봉상에서 보이는 여기 4,400원, 4,150원, 3,930원 이렇게 3분할로 나눠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보고 떨어지고 밑에서 내려오지 않고 위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분에 대한 매수액만 시세차익을 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동양 S택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 S택, 네, 1차 매수 4,400원, 2차 매수 4,160원, 3차 매수 3,930원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매매 전략 세워볼 수가 있겠고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5,150원 정도 자리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상한가 종목이라든지 동양 S택이라는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의 영상 보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은 수익들 내셨습니까? 내일 하루 이제 장이 열리고 설날 연휴 때문에 이틀 정도 이제 주식시장이 쉬게 되는데 이번 설날은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지방이나 친척들을 만나러 가지는 못하고 집에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보고 싶은 분들을 못 봐서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설날 동안 매수를 못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쉬시는 동안 차트도 많이 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주식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이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저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제가 이제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껴보는 점이 뭐냐면 이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서 자신만이 좀 만족하려고 하는 결과치를 얻으려면 많은 종목을 봐야 되고 또 일부 예수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소액으로 해서 한 종목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 2, 3% 수익을 나더라도 치킨값 정도밖에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는 좀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제가 봤을 때 한 종목에 한 1000 정도를 베팅했을 때 2, 3% 정도의 20에서 30만원 정도의 수익을 본다라고 가정하면 그래도 그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낸다라고 했을 때 월
대략 한 300에서 500 정도의 수익만 내더라도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이런 주식시장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수익을 냈을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그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고 저도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손실도 많이 내고 100% 이상 수익도 내봤지만 이게 가장 제가 느끼면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꾸준한 수익입니다. 꾸준한 수익. 꾸준하게 수익을 잘 내면서 돈을 벌 수 있어야만 이 주식시장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런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2월 달에 와서 한 번도 손실을 내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1월 달 올해 와서도 그렇게 손실을 많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월 달에도 보면은 제가 좀 매수 배중 베팅하는 매수를 좀 많이 늘렸는데 1월 달에는 제가 좀 많이 매수를 좀 못했었고 여기 1월 14일 날에 한번 크게 손절을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 많이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 자신만의 원칙을 갖는 매매 방법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건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건지 명확하게 자신만의 기준을 삼아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앤트맨의 주식 채널입니다.